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우리가 그 일반 공영방송에서는 2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이라는 사람을 거의 모르죠. 왜냐하면 방송에 전혀 안 나오니까.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2호선 교수고, 그 다음에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그 조국 교수,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던,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만은 사법시험에 아쉽게도 합격을 못했었죠.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하였고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뭘 했냐 그러면은, 요즘 그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고,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이 최상 목입니까 무기입니까 이 친구가 임명하기 전에 6명 있었을 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재판관들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면은 정말로 조금 균형에 맞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2024년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조국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내비치기 전에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학자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탄핵됐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헌법학자들이 주장을 했었고 내용 증명도 보냈었다, 이걸 남기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기양이 많이 됐지만은, 이런 학자들이 있었다, 이런 학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각 대학의 헌법학자들한테 전부 다 이거 보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길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이걸 다 읽기는 너무 이제 기니까 여기서 황윤서 기자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내용의 좀 중요한 부분을. 이거는 최상목이네요.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2명을 임명하기 전이라서 김복형, 김영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영식 6명에게 2024년 12월 30일 날 개별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이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전국 법과 교수들 상대 온라인 설문 결과서, 헌법 교수들 탄핵은 야당의 탄핵권 남용이다, 이가 가방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발췌 심판은 명백한 헌법 정신 훼손이다. 두 번째, 윤 체포영장 헌재가 수사기관보다 먼저 판단해야 미 연방대법원 판례 인용, 대통령 통치권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야당 주도의 비상식적으로 흘러가는 탄핵 사안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논란 등 법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다음에 판사들 헌법 유린에 동조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 것과 더불어 탄핵 재판 과정서 각종 위법, 탈법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탄핵 재판할 때는 좀 제대로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국회의사이나 의원 소환제 같은 대칭적 견제수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마음 놓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야당 행태는 아마도 엄청난 국민의 반감을 샀을 것이고, 헌법 전반을 포함한 전반적인 법체계의 문제점이 공론화됐을 것이며, 당연히 야당 행태는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라는 혹평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는 돌발 사태로 이제는 야당의 행태보다 비상계엄의 여론 시선이 몰리게 돼. 그러나 적어도 헌법재판소라면 한쪽 눈은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12.3 이전에 야당의 행태에 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어떤 지금 막 언론이라든가 야당 쪽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균형을 맞춰서.
헌법재판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탄핵 인용 여부를 심리 결정함에 있어서는 양자를 서로 공평하게 재본 다음 심판 결과가 헌정체계 전반과 우리 사회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봐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내용 증명 전부는 굉장히 아주 깁니다. 길고 이건 뭐 읽어서는 좀 지루할 거고 그래서 우리 혹시 듣는 분들이 있으면은 요걸 한번 이제 찾아서 보시고 그래서 지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분이 주장하는 대로 아마 앞으로는 헌재에서 이제 그런 재판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왕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변론 기회를 한꺼번에 5개 잡았었죠. 그것도 뭐 일주일에 2번씩. 이쪽에서는 뭐 준비도 안 되는데. 근데 아마 그 절차에 대해서 심히 이제 그 균형이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그 다음에 국회 소치위원, 검찰 특수 관계자, 특수본 관계자까지 지금 이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2호선 그 이분이 보냈던 내용 증명에서 우려했던 것이 드러났고 또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그래서 역시 깊게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의 시각에는 이게 다 보여졌구나. 그 다음에 우리처럼 뭐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뭐 정리가 안 되는 생각보다는 너무 이제 그 깊은 어떤 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향후 지금 보이는 상황, 그 다음에 이 보이는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면 차후에 올 상황까지 전부 다 예견하고 정리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 재판관들 6명한테.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그때 이제 2호선 헌법 여분이 보낼 때는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대로 흘러가 버리면은 완전히 일방적인 그러한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그래서 이제 그걸 지적해갖고 보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그 탄핵 소추 결의 그 아주 본론이죠. 그게 내란죄를 갖다가 삭제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이나 이제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건 아니다 그럼 내란죄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 얘기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정리가 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 또 이렇게 공헌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차분하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용산 쪽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친 일이 없도록 지금 살펴보고 제대로 법 절차라든가 형식 절차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욕심 같아서는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탄핵 소추 결의해가지고 헌재로 갔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죄가 빠졌으니까 어떤 내용 실체적인 면에서 하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좀 각하됐으면 좋겠어요. 정상으로 되돌려지는 국민들한테 빨리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